선생님, 혹시 혼잣말 많이 하세요? 그럼 내가 왜 이랬지? 아이고 깜빡했네. 뭐 하루에도 몇 번씩은 하지. 저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외국인 친구가 묻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은 혼잣말을 자꾸 하냐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우리만의 특징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외국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와요. Why do Koreans talk to themselves so much?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일이 그들에겐 문화적 신기함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혼잣말에 대한 연구도 있나요? 있지. 언어학자들은 한국인의 혼잣말 속에 자책, 확인, 회피, 감정 통제 같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다고 분석해요. 그 말은 겉으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상 마음속 갈등을 조절하거나 타인을 의식한 신호인 경우가 많아. 그런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할까요? 단순한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야. 내 생각엔 이건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말의 방식이야. 조선 사회는 철저한 수직적 위계 사회였지. 신분 차이도 컸고 말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무례하다고 여겨졌어.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 말하는 대신 혼잣말처럼 말하는 방식을 택한 거야. 말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는 사회. 그게 조선 사회였지. 우리는 보통 말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했던 거야. 이제 슬슬 길을 떠나볼까? 이건 하인에게 길을 떠날 채비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직접 명령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양반은 하인에게 시시콜콜 지시를 하는 것은 양반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고, 비도 오고 삭신이 쑤시네. 이건 단순한 신음이 아니에요. 오늘은 날씨도 궂은데 몸도 아프니 일 좀 시키지 마세요라는 부탁이자 항의예요. 어머, 쌀이 다 떨어졌네. 일을 어쩌면 좋지? 쌀을 사오라는 말이죠. 안 사오면 밥상도 없을 것이고 기분도 상해서 폭발 직전이니 각오하라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에이고 늙으면 그저 죽어야 해. 돌려 말하는 호소예요. 나 좀 더 챙겨달라, 외롭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아따, 먹으니까 좀 살 것 같네. 이건 무엇을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국수를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과 함께 지금 내가 밥 먹고 있으니 일을 시키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선언이죠. 식사 중엔 건드리지 말라는 정중한 거절이기도 했습니다. 이야, 거 참 시원하다. 이건 한 그릇 더의 명령이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양반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요 며칠 싸전 주인이 너무 오만방자해졌소. 그 집 사위가 포청 이방이라지요? 조선에는 엿듣기가 일상적인 정보 습득 방식이었죠. 하인은 주인의 말에 끼어들 수 없기에 이렇게 몰래 들으며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저놈을 매우 쳐라. 매우 칠합신다. 이방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는 말의 완충지대, 정치적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보게, 대감 마님의 병환은 좀 쾌차하셨는가? 마님, 바깥 손님께서 대감마님의 병환이 어떠신지 묻는답쇼. 아직 여전하시다 여쭈어라. 예, 아직 여전하시답니다요. 참, 걱정이 많으시겠구나. 손님 말씀이 걱정이 많으시겠다고 하십니다요. 손님께선 먼 길을 오시느라 고단하셨을 터인데 어서 사랑채로 모시고 요기하실 것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예, 마님 말씀이 먼 길을 오신 고단한 손님을 그냥 보내드리는 법은 없다 하시면서 사랑채로 모시라 하셨습니다. 부디 잠시 들러 쉬어가시지요. 오늘은 다른 볼일도 있고 오래 머물 순 없겠으나 마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 하니 잠깐 다리라도 쉬어가야겠다 전해라. 이 장면에서 하인은 중간에서 말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향해 말하고 또 듣고 있죠. 다만 직접 말을 건넬 수는 없습니다. 외간 남녀가 마주 말하는 건 예에 어긋나니까요. 그래서 하인을 사이에 둔 건 내용 때문이 아니라 형식 때문입니다. 이건 조선이라는 사회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를 더 중시했다는 증거죠. 말은 하인의 입을 빌렸지만 실은 처음부터 상대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 형식이었죠. 조선에서 말이란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질서의 형식이자 예의의 껍질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사극에서 양반들이 종종 에헴 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아, 그렇지. 아주 좋은 지적이야. 그 에헴
하는 소리가 단순한 헛기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권위의 표명이야. 그럼 말 안 해도 알아서 조심하라는 뜻인가요? 정확해. 그건 말보다 더 강한 명령이기도 해. 내가 말 안 한다는 건 지금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희가 알아서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야. 와, 하나로 분위기가 정리되네요. 그게 바로 비언어적 혼잣말의 끝판왕이야. 존재를 드러내면서도 말하지 않음으로 지배하는 구조지. 그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권위가 작동하던 시대의 상징이었지. 정근대 사회에선 특히 양반이나 남성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 오히려 과묵한 것이 점잖고 말이 없는 것이 권위의 증거였지. 그럼 말을 아끼는 게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였던 거네요? 그렇지. 많이 말해야 설득되는 사람은 아랫사람이고 말 안 해도 통하는 사람은 윗사람인 거야. 조선은 그런 구조로 사람과 말을 배열했어. 그래서 혼잣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거지. 의사소통이자 명령, 항의이자 부탁, 침묵 속의 언어였어. 혼잣말 한마디에 감정과 질서와 사회적 위계가 다 들어있었던 거네요. 그렇지. 조선의 혼잣말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거든. 에이구, 날도 굳은데 무슨 일이 생기려나. 조선의 혼잣말은 말이 아니었다. 그건 감정, 권력, 질서, 그리고 사회 전체의 구조였다.